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6일 오후 6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건 접수 약 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것을 그냥 행정적으로 금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범죄로 규정해가지고 사람을 잡아넣기도 할 수 있는 법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었는데 이게 2년 9개월 만에 말하자면 위헌 판결이 나온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9명 중에 7명이 이것은 위헌이다. 그리고 2명은 합헌이다 하는 판정을 해가지고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너무 광범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 형별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과정이 이건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입니다. 그전에는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북 전단을 살포를 하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조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일명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은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020년 4월에서 6월 사이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정단 50만 장을 풍선에 매달아 가지고 북한 상공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쓰레기들의 광대 노름이다,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렸습니다. 이후 통일부는 43일 만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 허가를 취소를 했어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관계에 긴장을 조성한다,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오늘 위헌을 결정한,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 7명은 모두 해당 법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재판관 7명은 심판 대상 조항은 전당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 형별권의 과도한 행사다. 살포를 금지 처벌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는 등 유연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의 이 대북전단,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이건 완전히 도전이었습니다.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라 그러기도 하죠. 언론의 자유가 죽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죽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진실을 전하는 삐라를 매달아 가지고 보내는 게 그게 왜 범죄가 됩니까? 그걸 범죄로 보는 인간은 이 지구 전체에서 김정은 정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자칭 민주투사라면서 김정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김정은의 심기를 편안하게 위해서 헌법 중에 가장 중요한 조항, 즉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언론의 자유를 짓밟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반 정도가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지만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형사처벌하고 이걸 범죄로 본다. 그것도 징역형까지 두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대북 전단 보내면 감옥에 보낸다. 그리고 그 단체를 허가 취소했다. 이런 악랄한 탄압 정권이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독재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나중에 독재로 분류될 건데, 독재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개발 독재도 있고, 이거는 종북 독재입니다. 김정은을 따라하기 위해서, 김정은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도우미 역할을 한. 그래서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2년 몇 개월 동안 이거 늦춰서 그렇지, 헌법재판소가 헌법상의 자유조항을 제일 중시하는 기관인데, 이거는 틀림없이 위헌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뭐 소위 진보, 그러니까 좌파죠. 좌파가 뭐 몇 사람 많다. 이전에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법률을 공부했다면은 이것은 위헌이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좀 늦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국제사회에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탈북 어민 두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북한으로 강제 북송해가지고 사지로 던져버린 사건. 이거 다 주된 책임자가 누구겠습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의 지시가 없으면 이런 법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다시 한번 문재인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대북 전단이라는 것은 북한 노무현 정권으로서는 아픈 점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즉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진실을 아는 순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독재를 하더라도 저 독재는 어떻게 보면은 눈사람과 같습니다. 난로가에 다가오면 녹아버리잖아요. 김정은 정권은 난로가로 다가오면 녹는데 그 난로가 뭐겠습니까? 진실입니다. 진실. 진실이라는 난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것도 남한에서 보내는 풍선에 달린 그 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전해준다 하는 그런 조그마한 틈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 조그마한 틈으로 햇볕이 들어가면은 눈사람 녹듯이 녹는다 하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김여정이가 상소리한 걸 그냥 받아가지고 문재인이가 이런 반헌법적, 어떻게 보면 반인도적 법을 만들었다가 이제 망신을 당하고 그나마 정상화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이 어떤 기간이었느냐? 바로 김정은의 부하 노릇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치인 헌법의 중요한 조항, 그것도 가장 중요한 언론 자유의 조항을 짓밟은 독재 정권이었다. 종북 독재 정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을 환영하자니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때는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신성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